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2021년 7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1교시 문제 A형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쌤은 시험장에서요,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 더블클릭한 다음에 수험번호로 로그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수험번호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험표를 꼭 지참하시고 수험번호 입력한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문제집 배포하는 타임에서 과목 단위별로 문제 섞여서 시험 보니까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문제집 배포해갖고 감독쌤 문제집 다 배포하고 난 다음에 감독쌤 PC에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시켜줍니다. 그 절차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 키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풀이 과정 진행하려고 하니까 파워포인트 2016 실행 키시고요. 그 다음에 새 프레젠테이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배포받은 문제지의 수험자 유의사항의 요구 조건은 고정이에요. 답안 파일의 저장 위치는 불변입니다.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하는 파일 이름도 불변입니다. 요구 조건이 고정입니다. 꼭 수험번호 -1으로 저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답안 파일 저장부터 하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서 다른 이름 저장 버튼을 눌러도 되고, 빠르게 좀 하고 싶으면은 F12번 기능키를 눌러도 돼요. F12번 기능키. 새롭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바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가 바로 실행되어져요. 자,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답안 파일 저장됐으면, 자, 문제지의 파워포인트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 요령 굳이 보지 않고 바로요, 전체 구성으로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전체 구성에서는 배점이 60점 배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바꿔라, 다른 용지로 설정하라는 요구 조건 안 나와요. A4 용지만 바꿔라는 요구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2번째부터 6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의 크기부터 디자인 탭을 눌러가지고 디자인 탭 리본 메뉴에 슬라이드 크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선택한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는 고정입니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A4 용지,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 못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면은 이미지 크기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묻는데 그냥 맞춤 확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비가 슬라이드 크기가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자, 바로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보기 탭 선택하고요,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자, 상단에 제일 상단에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부터 하위 여러 개의 슬라이드 레이아웃 있는데, 수정사항을 최소화하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대상은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선택하시고, 풀이 방법 공식처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반복 연습하시면 돼요. 먼저 글자 상자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끌어요. 슬라이드의 왼쪽 상단 꼭지점이 딱 일치되게끔 포개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살짝 끌어가지고 너비를 전체 너비가 되게끔 저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작업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세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상단에 있는 제목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이에요. 제목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에서 보면 밑에 두 번째부터 6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슬라이드 스킵하고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해보면 상단부 제목 글자 상자를 제가 요 꼭지점 배치해가지고 포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도형이 포개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두 개 도형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려요. 파악을 해보면 요렇게 사다리 꼴이 밑에 깔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상단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포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로고 이미지 지금 가운데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 번호 설정, 이렇게 세 가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에서 할 건데,
출력 형태를 밑으로 살짝 내려가지고 네 제가 보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령,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기본 도형에 찾아보면 첫 번째 줄에 중간 단이 있어요. 해당 요 사다리꼴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배치가 제목 및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슬라이드에서요. 사다리꼴을 선택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한 요정도 네 삽입을 하도록 하겠고, 최초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편집을 합니다. 도형 채우기, 우선은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색상 구분은 되지 않는데 녹색 계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약간 밝은 거면 네 강조 6, 60%더 밝기. 그 다음에 도형의 윤곽선을 없앱니다. 윤곽선 없음. 그리고 이 도형을 마우스 오렌지부터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이후에 도형 삽입과 관련된 테두리 네, 선 없음 안 해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삽입하고 난 다음에 도형이 양쪽 모서리로 달린 사각형은 사각형 섹션을 찾아보면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네 번째에 있습니다. 양쪽 모서리로 달린 사각형. 그 다음에 눈대중으로 적절하게 배치 조정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상 자체를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네,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 마우스 오렌지부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은 문제의 전체 구성에 살펴보게 되면 제목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 글꼴에 맞춰가지고 홈 탭의 글꼴의 종류는 문제에서 도둠에 40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옴막 할 때 입력하고 도둠에 40, 글자 색깔 흰 색깔, 글꼴 색깔 흰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거 가운데 맞춤해 네, 단락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요렇게 하게 되면은 제목에 대한 부분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단 로고 대상은 로고 2.jpg로 되어 있고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하라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참조해서요. 네, 로고 이미지의 삽입 위치, 삽입 이미지 그룹의 그림, 내 PC의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로고 2 네, 1, 2, 3 주식에서 삽입 배경회색 투명 반드시 요구됩니다. 조정 그룹에서 색 투명한 색 설정 선택 마우스 포인트를 회색 클릭 투명하게 처리되면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 조절점을 네, 이렇게 요 포인트를 이 방향으로 네, 해당 끌어가지고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의 바닥글에 있는 위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주면 적절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네, 번호 상자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어 번호 상자 선택하고 홈 탭에 요구 조건이 없지만 크기를 16 정도로 키워주고요. 그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번호 표시는 삽입 탭의 텍스트 그룹에서 머리끈 및 바닥글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머리끈 및 바닥글에서 체크박스 2개 체크합니다.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겠고 하는데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마라.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에 대해서만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설정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되 제목 슬라이드 표시하지 마라. 모두 적용 클릭. 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끝났어요. 네, 빠져나갑니다. 네,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빠져나가게 되면 요렇게 변화가 전혀 없어요. 변화가 왜냐하면 레이아웃의 종류가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목록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5번 이렇게 해서 전체 슬라이드 개수를 6개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전체 구성 60조 예정 끝났고요. 자, 실전 풀이를 해서 소시간 내의 배점을 고려했을 때 5번째 슬라이드 추천드립니다. 차트 슬라이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문제지는 사면 네, 네 번째 면에 슬라이드 5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자, 먼저는 제목 네, 제목부터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글자 상자 클릭 3점 입력하고 스마트 팜 보급 현황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요 요 차트 삽입을 클릭을 합니다. 해당 이 차트 삽입 개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 작성의 고유 기능은 엑셀이에요. 차트 삽입 기본값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 누르고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확장밖에 안 나와요. 자, 엑셀 데이터 입력창이 떴습니다. 해당 이 엑셀 데이터 입력창에서 네, 해당 문제지의 문제지의 하단에 있는 이 데이터표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 차트 후정 요소의 네, 종류에 맞게끔 입력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도가 입력되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 네, 가로 항목이에요. 연도가 가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범례가 시설 원해와 축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네, 항목의 연도를 입력합니다. 항목에. 그래서 항목 1에다가 2016년, 2016년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2017년 입력하고 엔터키.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하시면 되겠고, 계열에다가 계열 1에다가 시설 1에 갈로 열고 HA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오렌지 방향키 눌러가지고 축산 계열 1은 축산 갈로 호 갈로 닫기. 그 다음에 계열 3이 필요가 없어요. 계열 3은 D열 전체 마우스 오렌지부터 삭제하세요. 자, 그 다음 내용 입력합니다. 문제집 네, 시설 1에 2016년은 769 입력하고요. 엔터키. 그 다음에 2017년도 시설 연에는 1910인데 심표 빼고요. 1912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4010 입력하고 엔터키. 4510 입력하고 엔터. 7000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축사는요, 네, 2016년이 177 엔터키. 그 다음에 411 엔터. 790 엔터. 문제집 보고 1350 엔터. 5750 엔터. 요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심표 입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 형식을 조절할 건데, 표시 형식 조정하기 위해서는 요 엑셀 네, 데이터 편집이라고 하는 명령 아이콘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요, 엑셀 창이 실행이 되어지면 엑셀 창에서요 입력한 데이터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위에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요, 표시 형식 그룹에서요 심표 요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심표 눌러주게 되면 천단의 구분기가 뚝딱 추가되어졌죠. 이렇게 하고 X 눌러가지고 창을 닫아요. 자, 그러면 기본 차트 작성은 끝났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문제 조건을 충족시켜 나갈 건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세부 조건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차트 영역에 대한 편집사항 요 부분을 완성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는 글꼴 네, 차트 영역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um으로 하라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데 um막 할 때 um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16포인트로 하라 16 입력하고 엔터키 눌렀어요. 외곽선 설정에 대한 요구 조건은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작업창이 떠요. 해당 차트 영역 작업창에서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실선으로 하시면 되고요. 추천은 색깔을 검정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차트 제목 글자 상자 클릭한 다음에 내용 수정하세요. 문제집 보고 스마트, 팜, 보급, 실적이라고 이렇게 수정하고, 차트 제목 글자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의 종류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궁서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크기는 24포인트로 하라 요구 조건에 맞게 굵게 네, 글꼴 바로 밑에 있는 거 눌러주면 되겠고, 채우기 흰색으로 하라 네, 채우기는 차트 제목 서식의 채우기 단색 채우기를 선택을 하고, 색상의 종류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하라 네, 채우기 섹션 접고 테두리 실선 색깔 검정. 그 다음에 그림자 옵셋 오른쪽으로 하라. 요 그림자는 깡통 옆에 있는 효과를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그림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림자 섹션에서 미리 설정해 있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서요 옵셋 오른쪽 네 번째 거 바깥쪽 네 번째 거 옵셋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요구 조건 충족이 됐고요. 차트 제목 끝났고, 차트 영역에 대해서 차트 영역 클릭을 한 다음에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반드시 네. 깡통 채우기 선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섹션에서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노랑으로 하라 네. 표준색에 여기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채워주면 되겠고요. 그림 영역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 마찬가지 다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상의 종류 꼭 고정적으로 흰색의 로고로 합니다.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서 축손호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전형으로 변경하고 보조 지정하라 네. 아무 막대나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2016이 차트 해당 그 수정하는 게 수월해요. 계열 차트 종류. 자, 축산호 계열 차트 종류를 펼치 먼저 누른 다음에 꺾어 전형이 네 번째 거, 표식에는 꺾어 전형, 그 다음 보조축 체크박스 체크 하면 간단하게 수정됐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값표시에 대한 요구조건 2020년 시설 원의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요 2020년 세로 막대에다가 7천만 표시가 되어지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이 됐으면 자, 세로 막대 2020년 요거를 선택, 다른 것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차트 요소 추가 부분에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로 하게 되면 7000 됐죠? 문제 조건을 맞게끔 네, 수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서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만 남아 있는데 문제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네, 체킹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배치를 세로로 제가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로값축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값축 체크해서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이펀 1000, 0, 1000, 최대값 8000 수정사항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선도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요 세로값축에 숫자값을 클릭을 한 다음에 세로값축 숫자값 클릭한 다음에 깡통이 선택되어져 있으면 채우기 선에서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축이 네, 실선 검은색으로 채워지고 하이펀을 0으로 바꿔야 되니까 요 경우에는 축 옵션에 요 막대 그래프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회계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범주를 숫자로 바꾸세요. 범주를 숫자로 바꾸면 이렇게 0으로 바뀌었죠. 범주를 숫자로 네, 해결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봤을 때 해당 이게 그 세로값축 주는검선 지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로값축 주는검선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우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데이터표 삽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데이터표 삽입을 안 했어요. 저희가 네, 데이터표 삽입은요 이렇게 합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빠른 여기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빠른 레이아웃 종류를 5번째 걸로 선택하면 돼요. 5번째 레이아웃 5로 선택하시면 돼요. 레이아웃 5를 선택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데이터표가 삽입되어지고 축제목도 삽입되는데 축제문 지우세요. 축제문 지우면 되겠고 딜리트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해당 요 데이터표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선에서요 선 색깔 자체를 테두리를 실선으로 해서 검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지웠는데 안 지워졌네요. 네, 세로값축 주는검선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키 눌러가지고 싹 지우면 되겠고 네, 제가 레이아웃을 종류를 다시 설정하면서 순서상으로 이전에 프리에 드렸을 때는 해당 이 레이아웃부터 먼저 네, 5번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부 수정하는 걸로 설명을 드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보조절값축 선택한 다음에 요거도 선 실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가지고 수정사항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2000, 8000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하이펀 1000, 7000 수정사항이 두 가지 있어요. 우선은 표시 형식 세로값축과 마찬가지로 해당 축 옵션의 막대 그래프 선택하고 표시 옵션에서 범주를 숫자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하이펀이 아니라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 단위는 축 옵션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단위 주를요 얘를 2000으로 수정하세요. 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하고 엔터키 딱 누르게 되면 최대값도 8000으로 바뀔 거예요. 요렇게 최대값도 8000으로 바뀌었죠? 네, 간단하게 네, 수정이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은 없지만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해당 그 꺾어 전형에 보면 요 표식 옵션 꺾어 전형을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및 선 깡통 표식에서요 표식을 클릭하고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선택한 다음에 마름모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형식의 종류를 마름모로 바꾸고 크기를 한 12 정도 입력하시고 엔터키 누르면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표식에 대한 네, 수정 문제 조건이 없지만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식 옵션 기본 크기 형식 문제지 요구하는 다이아몬드 크기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구사항인 도형사의 바란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도형은 오각형 돼 있습니다. 자, 상단의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요
블록 화살표에서 중간에 두 번째 네, 오각형. 그 다음에 제목 기준으로 급, 보급 이 정도. 너비값 눈대중으로 가늠하신 다음에 위치 됐고요. 네, 놓으세요. 내용 입력하세요. 보급 확대라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해당 스타일요. 요 도형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위에 도형 스타일에서 펼치 버튼 누르고 거의 고정적으로 미세요가 파란 강조 1이 나오는데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입니다. 미세요가 파란 강조 1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요 홈탭에 글꼴 굴림에 18포인트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평 수직 가운데 네, 수평단 가운데 배치해주면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100점 100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네 번째 배점이 80점 배점이에요. 표 슬라이드 밑에 네. 자, 도형과 표 작성 이용 위한 슬라이드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글꼴 도둠에 18포인트 돼 있고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문제지 3제에서 2점 네. 2점 스마트팜 확산 방안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첫 번째에 있는 개체 삽입, 표 삽입 클릭을 하는데 문제에서 표의 줄수와 칸수 파악을 해야 돼요. 줄수가 하나, 둘, 셋, 칸수가 하나, 둘, 셋. 표는 여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짜리 사용하면 되겠다. 네. 자, 표 삽입을 클릭을 한 다음에 줄수 3, 행개수 3. 그러니까 열개수 3, 행개수 3. 확인. 삽입된 표에 대해서요. 세부 조건 세 번째 보면 표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는데 테마 스타일 강조 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표 스타일 펼치 버튼 누르고 위에 테마 스타일 1, 2, 3, 4 네 번째 거 테마 스타일 1 강조 4 선택합니다. 테마 스타일 1 강조 4 클릭. 그 다음에 요 줄무늬 머리걸 행하고 줄무늬 행을 요 두 개를 체크를 해제하세요. 채우기사 이게 네, 단일색으로 되게끔 두 개. 요구 조건은 없지만 머리걸 행 줄무늬 행 체크 해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해당 이 표의 시작 위치값 눈대중으로 가늠하세요. 요 표의 시작 위치값 네, 한 이 정도 이격간격 네. 그 다음에 끝지점 문제지 참조해가지고 요 4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위치 자 파악했으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위치값 이렇게 조절했고요. 네, 시작점 그 다음에 끝지점 종료 지점을 제가 지금 이제 잘못했네요. 이 위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슬라이드로 작업해야 되는데 세 번째에서 잘못했네요.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네, 여기 순번에 나와 있으니까 4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됐죠? 됐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입력하도록 할게요. 내용 문제지 참조해가지고요. 온실 축사 온실 축사 그 다음에 오렌지 방향키 온실 축사 기타 오렌지 방향키 노지 채소 엔터키 수직형 농장 등 도입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기존 농업인 엔터키 청년 농업인 엔터키 전후방 산업 규모화 집적화 엔터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자, 너비 조정이 조금 필요하네요. 네,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가늠하셔서 요 경계선 스마 마 위치 확산 앞에 파악했으면 조절점을 스마 사이 경계선 그 다음에 확산 앞에 이렇게 제목 기준으로 맞추시면 수월하세요. 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엔터
스마트팜 실증 단지 조성. 그 다음 마지막 행 여기는 없네요. 하이펀. 그 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유통 인력 양성 기술 혁신 엔터키 및 전후방 산업 동반 성장 거점 이렇게 했고요. 자, 삽입한 표에 대해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에 보면은 제목 이외의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로 설정을 해주고요. 네, 도움 18포인트. 그 다음에 꼭 표 안에 내용물의 배치가 수평단 가운데 수직단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락에서 수평 가운데 그리고 요 맞춤, 네,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하세요. 그럼 수직 가운데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줄간 간격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줄간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단락에서요 위아래 하차별 짝대기 4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줄 간격입니다. 줄 간격을 1.5로 맞추시면 거의 무난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절했을 때 다시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경계선이나 이런 것들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빨간 밑줄 같은 경우에는 오타 아닌지 확인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오타가 아닌 걸로 확인되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 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 도형은 2개 도형 포개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단 도형 2개 도형 조합으로 꼭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깔린 게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사다리꼴로 확인되어지니까 네, 요렇게 참조하셔가지고 삽입의 도형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네, 전체 3번째 있고요. 요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삽입한 도형에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위에 포개면 안 보여요. 그래서 윤곽선을 검정으로 해주세요. 윤곽선을 검정으로 해주고 요거 마우스 오른쪽부터 누른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재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 삽입의 도형의 사다리꼴 기본 도형의 중간단이 있어요. 네, 요렇게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문제지에 보면은 내용이 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 색깔을 조절을 해주면 밑에 있는 색깔을 좀 더 어두운 색깔로 도형 체육 색깔을 조금 진한 걸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행 도형 삽입되어진 도형 선택하고 네, 홈 탭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하고 네, 그 다음에 요 도형을 포괄적으로 블록정한 다음에 두 개를 포괄적으로 블록정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네, 파워포인트에 4번째, 3번째, 2번째 슬라이드 다 이 방법을 사용해요. 4번째 표 슬라이드, 3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2번째 표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다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누르고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 붙여 넣기 자주 나옵니다.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복사 붙여 넣기, 그 다음 조절점만 넓혀주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로 드래그, 그 다음에 조절점 넓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내용만 수정, 개선, 선정 대상지. 네, 상단 도형 끝났고요. 그 다음 좌측 도형은 모양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돼요. 삽입에 도형에 어디에 있는 도형이냐, 도형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데 순서도에 저기 2번째 줄 끝에 있는 지연입니다. 지연인데 좌우 대칭돼 있어요. 네, 요렇게 Alt키 누르면 미세하게 약간 조정되거든요.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삽입한 다음에 좌우 대칭 정렬해서 회전에 좌우 대칭 이렇게 하고요. 보급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좌측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은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만 요구되니까 우선은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색깔로 하고 채우기 색깔을 약간 어두운 색깔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그라데이션 설정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네, 도형 채우기 다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밝은 거에서 해줄 거예요. 선형 아래쪽만 정확하게 적용시키시면 돼요. 선형 아래쪽 2번째 거, 밝은 그라데이션의 2번째 거. 자, 그 다음 포괄적으로 네, 선택된 상태에서 마찬가지 복사 붙여 넣기 할 거니까 왼손으로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 넣기 할 때 얘 수정이 안 되게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 보시면 높이값이 네 똑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높이가 약간 차이가 있나봐요. 해당 표 선택한 다음에 위에 표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획높이를 각계라고 있어요. 획높이를 각계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네 같은 너비로 조정이 되어져요. 이 상태에서 맞춰오고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드래그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 내용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은 정책 대상, 정책 입력하고 엔터키, 대상, 그 다음 세 번째는 확산 거점, 확산 입력하고 엔터키 거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표 테두리에서 오렌지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꼭 해주세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표가요 맨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입니다. 이렇게 완성했어요.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및 동영상 네,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순서상으로 세 번째 슬라이드 참조한 다음에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점 스마트팜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상자 1점 스마트팜이란 물음표 됐죠? 자, 요 부분은 팁이 좀 필요합니다. 위에가 영타고요, 밑에가 한타예요. 이 글상자를 두 개로 할 거예요. 두 개로. 하나로 안 할 거예요. 자, 한타 타이핑 속도가 빠르시죠? 그러니까 한타 내용 기준으로 내용 입력하고 난 다음에 요 문단에 대한 글머리 기호와 글꼴 편집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영탑 말고요, 한타로 스마트 팜의 운영 한칸 띄고 원리와 적용 분야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내용 쭉 입력합니다. 정보통신 기술, 바이오 기술, 녹색 기술 등을 농업에 엔터키 안 누릅니다. 자동 줄바꿈 되니까 마세요. 네. 등을 농업에 접목하여 지능화한 스마트 농업 기술 엔터. 앞에 요 글머리 기호를 보고요, 엔터키 눌러야 되는지 그냥 줄바꿈 하게끔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작물과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인데 네. 글자가 네, 오타 이렇게 바뀌었으면 다시 입력을 해야겠죠. 네. 됐고, 그 다음에 네, 한타 내용 끝났어요. 한타 내용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요 한타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머리 기호하고요, 글꼴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팜의 운영 원리와 적용 분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마름모로 바꿔야 돼요. 홈 탭에 단락에 글머리 기호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다이아몬드, 네, 속이 찬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 그 다음 글꼴에 대한 수정으로서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크기는 24로 하세요. 네, 요거 조건 고정이에요. 굵게 하라. 네, 그 다음 줄간격 여기 있죠.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1.5 꼭 요거 조건 요렇게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될 사항으로서 내용 밑에 있는 두 번째 내용적인 부분은 꼭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들여쓰기가 네, 꼭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 들여쓰기는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들여쓰게 되어지고요. 머리글의 종류 체크, 네, 마지막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 요 체크 다음에 한칸 떨어져 있는데요, 네, 안 해도 돼요. 그 감점 처리되지 않습니다. 글꼴력 굴림의 20포인트, 굴림의 20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줄간격 1.5, 줄간격 1.5 꼭 요렇게 요거 조건이 이렇게 나와요. 자, 한타에 대한 요구 조건은 끝났고요. 네, 요거 저희 복사 붙여넣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영타의 요 글머리 기호 위치 거의 비슷한데 약간만 조정해 줄까요? 네, 이렇게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높이 값을 줄이되 한 줄 정도 열 공간이 있게끔 줄이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네,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조합 눌러준 상태로 위에 테두리를 밑으로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놓아요. 네. 자, 위치 위로 네, 화살 방향키 가지고 약간 조절하시면 되겠고,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한타 같은 경우에는 줄바꿈이 농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의 위치니까 해당 요 글상자 클릭한 다음에 요 조절점을 농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주면 되겠고요. 그럼 자동 줄바꿈 되죠? 네, 해서 접목하여 됐죠? 자, 동영상부터 삽입을 해버릴까요? 삽입의 미디어의 비디오, 삽입의 미디어의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 내 PC의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꼭 요 동영상을 요구해요.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 삽입. 자, 문제 출력왕치 참조해가지고 위치값 요렇게 배치해줬고요. 그 다음에 꼭 요구 조건, 세부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은 동영상에 대해서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요구를 합니다. 위에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으로 갑니다.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에서 해당 시작을 자동 실행으로 바꾸고 반복 재생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영상에 대한 설정도 끝났고, 위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영타를 한타로 바꿔주시면, 한타를 영타로 바꿔주시면 돼요. 스마트,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스마트 팜. 네. 지우고, 그 다음에 내용요. remotely and automatically control and manage the cultivation. 엔터키 안 누르세요. 자동 줄바꿈 되게끔. environment of crops and livestock. CROPS livestock via smart phone and 엔터키 안 누릅니다. 자동 줄바꿈 하게끔 합니다. 그냥 쭉 입력하세요. 컴퓨터 by incorporating 대문자 ICT into green. 자, 줄바꿈에 대한 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죠? 요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요렇게 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레이아웃 6.1점이었어요. 다음 두 번째는 목차예요. 얘는 고정이에요. 제목을 문제지 안 보고 목차로 입력해도 되고, 그냥 텍스트 입력 상자를 지워요.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 지워요. 그 다음 문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는 두 번째면 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하고요. 굴림 24포인트 이렇게 돼 있고요. 도형은 선 없음을 하고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세트 완성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복사 버튼 이렇게 하고 내용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세트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보고 갈게요. 밑에 깔린 도형을 먼저 삽입합니다. 삽입이 도형의 화살표, 오른쪽 방향 화살표, 블록 화살표 첫 번째 거, 눈대중으로 위치 이 정도 가늠해가지고 쭉 목차 제목 기준으로 한 요정도 됐습니다. 됐고요. 도형 윤곽선 없게 꼭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윤곽선 없음을 하시면 설정하면 되겠고, 밑으로 약간만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오각형, 삽입이 도형의 기본 도형에 보면은 여기 오각형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끝에서 정오각형 요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미세하게 조정 안 되면 Al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직접 입력합니다. 1. 그 다음에 스마트 팜이란 요거도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하고, 채우기 색깔 자체를 좀 더 진한 색깔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팜이라면 삽입이 텍스트 상자를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합니다. 너비를 이만큼 넓혀서 스마트 팜이란 물음표 이렇게 하고요. 높이가 요정도. 그 다음에 배치 포괄적 블록 지정, 이렇게 포괄적 블록 지정. 글꼴 수정합니다. 굴림에 24포인트 맞춰주세요. 굴림에 24포인트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글꼴 조정이 되면서 해당 그 위치가 약간 바뀌니까 문제 출력 참조해가지고 글상자의 테두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적당하게 미세한 조정은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셔도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지정한 다음에 요거를요, 네,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끌어가지고 일격간격 눈대중으로 가는, 네, 놓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끌어가지고 적당하게 일격간격 놓아요. 마지막으로 또 컨트롤 시프트 적당하게 일격간격 놓아요. 자, 그 다음에 내용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요거는 3, 요거 4, 그 다음에 내용, 두 번째 내용 스마트팜 확산 방안, 세 번째 스마트팜 보급 현황, 마지막 네 번째 스마트 농업 확산. 요렇게, 네, 됐고요. 현재 여기까지 작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 조건 두 가지 있어요. 네, 하이퍼링크 설정하고 그림 삽입한 다음에 자르기 하라 반드시 요구되어지거든요. 네, 문제 세부 조건 보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는데 슬라이드 6으로 걸어라. 네, 대상은요, 네 번째네요. 네, 네 번째 목차 내용을 블록 지정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하이퍼링크를 선택하세요.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반드시 현재 문서를 선택하고 슬라이드 목차 중에 여섯 번째 거 요구했으니까 6 슬라이드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하이퍼링크 설정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제목 그림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사 삽입에 이미지의 그림사.jpg 삽입. 그 다음에 꼭 자르기 하라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크기에 자르기 눈에 바로 띕니다. 자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조절점이 생겨요. 해당 조절점 문제지에서 보면, 네, 남겨라라는 부분은 요 선인장 화분만 남기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조절점 왼쪽 상단 꼭지점과 오른쪽 하단 꼭지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요렇게 남기고 아무데나 클릭하면 자르기 완료되어지고요. 문제지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네, 문제에서 배치하라고 요구되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위치 정도에 요렇게 가늠해가지고 배치하면, 네, 완성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까지 끝났습니다. 배점은 60점입니다. 다음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서 제목, 부제목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싹 지워요. 자, 표지 슬라이드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많이 쉬워졌어요. 네, 2020년 7월달부터 전편집 없어졌거든요. 도형 워드아트 그림 이용해 작성해 이렇게 돼 있고, 세부 조건 세 파트로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 돼 있는데, 자,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도형은요 요렇게 확인되어집니다. 사각형이 삽입된 걸로 확인되어져요. 네, 그래서 세로 딴 가운데 정도니까 삽입에 도형 사각형 세로 딴 가운데 정도, 이 정도? 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요구 조건은 세 가지인데,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은 세 가지인데, 도형 삽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림 채워라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그리고 투명도 50%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림 2.jpg를 도형 안에다가 넣으라는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러면 해당 도형에서 도형 채우기, 그림, 그냥 삽입 그림 아닙니다.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입니다. 파일에서 두 번째 거 요구했어요. 네, 그림 2 건반 삽입 들어갔고요. 투명도 50%를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그림 설정에서 해당 이 그림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림 서식 작업창이 떠요. 여기에 채우기, 네, 깡통 채우기 섹션에서 펼쳐가지고 여기에 보면 투명도라고 있어요. 0% 돼 있는데 얘를 50으로 수정하세요. 채우기, 네, 투명도 50 엔터 누르면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도형효가, 네, 고정적으로 보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설정하는 거 요구돼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요구하고 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형효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선택하면 도형 편집 끝났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워드아트에 대한 요구 조건, 워드아트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먼저 글상자 삽입해가지고 스마트팜이라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너비가 이렇게 넓히고요. 스마트 S 대문자, 마트 소문자 한 칸 띄고 F 대문자, 팜 뒤에 거 소문자 이렇게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스마트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세부 조건 세 가지인데,
글꼴이 도둠에 굵게, 얘부터 먼저 할게요. 글꼴, 네, 도둠에 굵게, 위에 홈탭에 글꼴 도둠, 도둠에 굵게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갈매기형 수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환의 종류. 요 변환의 종류는요, 해당 텍스트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서식에서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요가에서요, 변환해서요, 갈매기형 수장 찾아보면 윗꺽쇠에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요게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갈매기형 수장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지 참조해가지고요, 해당 이 크기를 키우면 문제에 참조해가지고 배치 및 크기 요렇게 가늠했죠. 네, 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한 대로 글상자를 키우면 이렇게 같이 커요. 이렇게 글상자를 키우면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구 조건은 반사 요구가 요구되어져 있는데, 반사 요구는 건접 반사 터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건접 반사 터치. 여기 텍스트 요가에서 반사에서 2분의 1 반사 건접 반사, 2분의 1 반사 전체 반사, 건접 반사 첫 번째 거 터치 클릭. 자, 그러면은 도형 편집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워드아트 삽입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 나와 있는데, 그림 삽입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배치만 확인하세요. 네, 1, 2, 3 추적에서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이네요. 자,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했던 레이아웃에서 해당 삽입한 이 그림을 복사하세요. 이 그림을 복사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게 하시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으로 한 다음에 얘 위치를 조절하고 크기만 조절하시면 됐습니다. 왜? 꼭 똑같은 거 요구를 하거든요. 슬라이드 마스터 삽입하는 이미지하고 똑같은 거. 자, 첫 번째 슬라이드까지 끝났고, 다음 마지막 6번째 도형 슬라이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형 슬라이드 배점 100점 차지하고요. 네. 글꼴 굴림에 18포인트 되어있고, 애니메이션 순서는 1동그라미 2동그라미 되어있는데 1동그라미라는 게 이 그룹이에요. 자, 먼저 제목부터 4점 스마트 이대로, 네, 마지막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4점 스마트 농업 확산 입력하고, 텍스트 상자 필요 없어요. 두 번째처럼 텍스트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지우고요. 자, 이 문제는 풀이를 좌우 배치로 해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세부 조건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과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는데, 문제의 유형 자체가 고정이거든요. 해당 문제에서요, 자, 왼쪽에 첫 번째 그룹을 작업을 할 때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먼저 삽입을 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깔려있는 도형 확인을 해보면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 한쪽 모서리는 잘린 거 요구하는데, 이게 왼쪽하고 같은지 보세요. 같다, 그죠? 네, 뒤집어 놓기만 했네요.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하면 수월하겠네.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 한쪽 모서리 둥글고 한쪽 모서리 잘린 거 사각형 섹션을 찾아보면은 저기 끝에서 네 번째 거예요. 끝에 네 번째, 한쪽 모서리가 잘리고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눈대중으로 문제지 출력 형태 가늠해가지고요 삽입을 하는데, 제목 스마트 정도 너비, 밑에는 아주 정도 눈대중으로 가늠하세요. 네, 놓았어요. 네, 왼쪽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됐네요. 요거를요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요렇게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 상하 대칭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렬의 회전의 상하 대칭 요렇게 하면, 네, 최대한 왼쪽 그룹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오른쪽 그룹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건 복사 붙여넣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자, 삽입 탭의 스마트 팜부터 네, 한쪽 모서리가 접힌 기본 도형에서 네, 세 번째 줄 중간 단 있어요. 한쪽 모서리가 접힌 도형 내용 입력합니다. 네, 스마트 팜, 스마트 엔터키 팜. 첫 번째 글자 삽입한 도형은 네, 편집한 다음에 기본 도형 설정을 바꿔줍니다. 글꼴 위에서요, 굴림에 18포인트로 되어 있었어요. 네, 굴림에 18포인트 검정 색깔 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후에 삽입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글꼴 수정 안 해도 돼요. 도형 안에 입력하는 글자. 자, 생산 유통 스마트 아트 만나게 됩니다. 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스마트 아트 비율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주기, 개청. 주기형에서 찾아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있네요. 두 번째 줄 끝에 기본 원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형. 주기형의 두 번째 줄 끝에 기본 원형. 자, 입력 글자 수, 도형 개수 차이가 없으니까 직접 입력하세요. 교육 그냥 입력하세요. 네,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 다음에 선택되어지는 게 뭔데요? 기술, 연구, 그 다음에 생산, 네, 생산, 유통.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건 창은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자, 편집사항으로 글꼴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굴림에 18포인트.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8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디자인에 대한 요구조건 주어져 있는데 스마트 디자인 3차원 경사로 되어 있어요. 요 테두리를 마우스로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스마트 도구가 뜨는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3차원의 경사는 두 번째 거예요. 3차원의 경사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자, 체육의 색깔의 종류가 알록달록이네. 그러면 색 변경에서 첫 번째 거, 색상의 첫 번째 거 선택하면 무난합니다. 색상의 첫 번째 거 선택하면 무난하고요. 글자 색깔이 검정이니까 마지막으로 홈에서 글꼴에서 글꼴 색깔 검정으로 이렇게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모서리 있던 조절점을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요. 네, 이렇게 줄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져요. 네, 됐죠? 배치합니다. 자, 혁신벨리는 스마트팜하고 같은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를 꺼려가지고 배치하고, 좌우 대칭 회전해서 좌우 대칭 내용만 혁신벨리라고, 혁신 엔터키 벨리 수정해줬고, 인력 구름입니다. 네,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구름. 인력 좌우 대칭 돼 있네요. 근데 좌우 대칭, 네, 회전의 좌우 대칭. 인력 생산 도형은 삽입의 도형의 순서도에서 보면은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거예요. 네, 저장 데이터 이렇게 생산. 그 다음 기술은 사각형 좌우 대각선 모서리에 잘린 사각형, 네, 다섯 번째 거. 사각형 섹션의 다섯 번째 거 이렇게 기술. 그 다음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위로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이 선택됩니다. 기대 요가는 스마트 하트입니다. 삽입의 스마트 하트인데 스마트 하트 꼭 두 개 요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는 입력 도형 개수 차이 없는 거, 기본값 모양. 하나는 꼭 수정 요구합니다. 우선 화살표 있는 거는 목록형에 찾아보면 웬만하면 있어요. 밑에 깔려있는 화살표 있는 거 찾아보세요. 쭉 찾아보면은 요 모양 그대로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줄 위에 밑에서 세 번째, 네, 세로 화살표 목록형 요 모양 변형이 요구되는 게 꼭 하나 요구되어져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 텍스트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입력하셔야 돼요. 기대 요가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 확보, 아래쪽 방향키, 국내외 시장 창출. 여기서 엔터키 눌러요.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삽입되거든요. 전후방 산업 성장. 그 다음에 밑에 건 지워야 돼요.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워요. 그 다음 밑에 것도 백스페이스 키 눌러 지우고, 요거도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지우면 요거 하나만 남았죠. 됐고,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홈 탭에서, 네, 굴림의 18포인트 수정합니다. 굴림 요 계속 굴림 18포인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의 종류는 3차원 강택 처리되어 있어요. 테두리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 스마트 스타일 펼치 버튼에 3차원 강택 첫 번째 겁니다. 그 다음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색깔은 문제지 헛배이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하게 구분 안 돼요. 이대로 둬도 될 것 같고, 색 변경으로 선택을 바꿔줘도 될 것 같긴 하고, 네. 자, 오른쪽 하단 모서리 있던 조절점을 많이 줄여요. 네, 많이 줄여요. 네, 많이 이렇게 줄여 나가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걸어가지고 배치하고
더 줄여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줄여요. 한 이 정도? 네,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 모델 삽입 도형. 상하좌우 모서리 화살표인 거. 네, 블록 화살표에서 끝에 두 번째 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끝에 두 번째 거. 아니면 얘로 해도 되고. 네. 얘로 할까요? 첫 번째 줄의 중간단에 있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쭉 끌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켜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절점 있죠. 안에 있는 조절점. 네. 세 개 노란색 동그라미 있죠. 요 노란색 동그라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비 요 안에 있는 요거 자,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네, 이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모델. 만족 안 하면 계속 손대게 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시간 잡아먹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것부터 먼저 삽입해야 됩니다. 네.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밑에 깔려있네요. 삽입에 도형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고. 네, 이만큼. 자, 그 다음에 테두리 파선하고 굵게 네, 조정이 필요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도형 서식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하면 요렇게 도형 서식 작업창이 떠요. 네. 여기에서 선 섹션에서요. 실선으로 하고 너비값을 약간 굵으면 한 2.25 정도 하면 무난합니다. 2.25 정도 엔터키. 그 다음에 파선은요.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장소 네, 삽입 도형 화살표 블록 화살표에서 끝에가 뾰족한 거 찾아보면은 네, 블록 화살표의 모양 종류 중에서 끝부분이 뾰족한 거가 없으면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은 장소. 아, 여기 있네요. 두 번째 줄의 중간단. 톱니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 톱니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 자, 이게 어떤 도형이야? 라는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장하고 엔터키 눌러서 장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가정용 스마트팜 네. 삽입의 도형이 사다리꼴 가정용 스마트폼 이게 기본이고요. 얘를요 네, 상하 대칭해서 컨테이너 스마트팜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그 다음에 상하 대칭합니다. 정렬 회전의 상하 대칭. 자, 가정용 스마트팜은 입력을 해주는데 너비값을 같이 선택할 땐 시프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 스마트팜 회전 상하 대칭 회전한 거는 직접 입력하면 글자도 회전되기 때문에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처럼 가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할까요? 그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컨테이너 스마트팜 글꼴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굴림의 18포인트였어요. 네. 굴림의 18포인트까지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끌고 배치해요. 눈속임입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메트로팜은 육각형입니다. 네, 삽입의 도형이 기본 도형에 여기 첫 번째 줄 끝에 육각형 이렇게 메트로팜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는 순서도에 있는 순서도에서 찾아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에요. 네, 요 도형입니다. 종류 회전돼 있어요. 회전점 가지고 이렇게 회전했고요. 네, 크기를 좀 더 키울까요? 그 다음에 선연결되어 있는데 선연결은 도형입니다. 삽입의 도형에서 꺾인 연결선 선 네 번째 거 할까요? 네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장소 입력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를 딱 올리면 요 조절점이 이렇게 연결 포인트점이 이렇게 회색으로 동그랗게 보여요. 여기 꼭 여기 오목한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누르면 연결되어지면 녹색 동그라미로 모양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끝지점에 비어있는 동그라미를 종류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연결 포인트점, 연결점 여기 딱 네, 보이죠? 놓으세요.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색깔을요, 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값을 2.25 하면 무난할 것 같고요. 2.25. 그 다음에 연결 포인트 점은 여기 화살표 머리 유형을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화살표 꼬리 유형도 동그라미로, 다운으로 이렇게 하면 모양이 이렇게 잡힐 겁니다. 줄여가지고 보여드리면 비슷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온실 한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삽입에 사각형 섹션에서 한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세 번째 거 드래그, 눈대중 놓아요. 스마트 온실 밑에 스마트 과수원도 같은 거예요. 네, 좌우 대칭만 돼 있어요. 아, 네. 스마트 축사가 여기 같은 거 이렇게 좌우 대칭 돼 있어요. 좌우 대칭 해서 내용만 스마트 축사. 자, 현재 얼굴 때는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빼가지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과수원은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 모서리 달린 사각형. 네, 스마트 과수원. 삽입의 도형에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네 번째 도형. 눈대중으로 삽입. 스마트 과수원. 요렇게 해서 기본 도형 네, 삽입 끝났고요. 그 다음에 체육 색깔은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대충요 몇 개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이 선택할 때는 하나 선택하고 Shift 키 눌러요. Shift 키 누르고 다른 거 선택하면 같이 선택돼요. 그래서 체육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네 해당 같이 뚝딱 네 체육의 색깔을 거의 같은 걸로 해줄 때 하나하나 하지 말고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다른 것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색깔을 이런 네 도형의 체육 색깔이죠. 도형의 체육 색깔을 원하는 색깔 이런 식으로 선택 이렇게 해서 네 해주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체육 색깔 원하는 색깔 뭐 이렇게 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 채우고자 하는 게 있으면 선택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네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고 네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어두운 거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두운 걸로. 문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흑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컬러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글자 상자가 아니라 밑에 도형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글자 색깔이 흰 색깔인 거 있어요. 스마트 과수원. 요거는 네 체육 색깔뿐만 아니라 글자 색깔 자체도 홈탭의 글꼴 색깔을 흰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요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마무리. 네, 남아있는 부분은 배점짜리 큰 거 2개 남아있어요. 뭐냐면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인데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이 배점이 30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요거 2분도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거 완성 못해야 끙끙대지 마시고 일부 시간이 부족해서 이만큼 못했다 그냥 멈추세요. 멈추시고 시간 다 됐어요 저장 전송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멈추고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만이라도 꼭 하세요. 네. 자, 그룹화는 굉장히 쉬워요. 포괄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블록 지정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자, 오른쪽 상단에서 드래그 이렇게 네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룹 단위별로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걸로 꼭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룹의 애니메이션은 닦아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룹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서요 여기 닦아내기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서 위로 가니까 효과 옵션에서 위에서로 바꿔줘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효과 옵션 안 바꿔줘도 되는 요구 조건은 나와요. 바운드 네, 쉬운 걸로 나왔어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콩콩콩 요거요. 바운드 마지막 거 이렇게 콩콩콩. 슬라이드쇼에서 확인하고 싶으면 현재 슬라이드쇼 이렇게 하셔가지고 눌렀을 때 제대로 됐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7월달 진행되어졌던 네, 정기검정 1교시 문제 풀이 마쳤고요.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보학사였습니다.